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금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양의 뉴스가 두 개나 나왔습니다. 하나는 4,050억 원의 자금 오리무중 해가지고 금양 유중 또 연기 이렇게 나왔고, 두 번째는 부산 향토기업 금양 창사 이래 최대기 봉착 외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두 기사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위기로는 기장 공장에 대한 완공 일정이 밀리면 안 된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기도 밑에 쭉 내려서 보시면은 이걸 정리 처리를 해놨습니다. 자금 납입이 지연되면서 회사의 사업에도 차질이 생겼다. 회사는 유증자금을 기장 드림팩토리2 완공, 배터리 설비 구축에 1,550억 원에 투입할 계획이었다. 현재 공장은 공정률 90% 수준. 그러니까 동부건설 측이 얘기했었던 두 달 내면은 완공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정도 수준까지 공정률은 돼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연말까지 완공하고 내년 1월부터 원통형 배터리 양산 체제에 들어가야 하지만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하면서 납품 계약 이행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어쨌든 간에 콩고 측에서도 광산 부분에 대한 나머지 3차 투자를 갖다가 날짜를 미뤄줬잖아요. 그리고 나노텍 에너지에서도 지금 820억 정도의 매출액이 나올 수 있는 2025년도 4월 달에서부터 2025년도 말까지 들어가던 공급 계약권을 2026년도로 미뤄졌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회사는 미국 나노텍 에너지 거 2조 4천억 원, 사우디 건 3,360억 원, 국내 필라인 모터스 1,575억 원 등 총 3건의 대형 배터리 납품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라고 해가지고 계약 대부분이 내년 상반기에서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공장 준공이 늦어질 경우에는 공급 차질은 불가피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약건이 빠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 11월 30일까지의 기장 공장의 완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 2026년도는요, 사실, 딱 전제 조건이 두 개예요. 보면은, 우선 첫 번째로는 4,050억 원의 유상증자 처리가 입금이 돼가지고 부채 비율을 줄이고요. 두 번째로는 텅스텐 부분, 그러니까 몰라강산 부분의 텅스텐에서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이 나와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유동자금 부분만 확보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상장 폐지 심사 조건에서 제외 처리해줘요. 저는 이거 확신을 가져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두 가지인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우선은 텅스텐 부분, 말 그대로 몰라강산 측에서 매출하고 영업이익 부분에 대한 게 안 나왔었잖아요. 이게 원래 한 1,800억 정도가 영업이익이 나온다라고 했었고, 매출액이 한 4천억 정도 찍힌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영업이익 측면이 아시겠지만은 그때 10몇억 나오고 끝났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받았던 게 불성실 지정 공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벌점을 그때 12점 이상을 받고 약 2억 원 정도의 과징금을 내고 그 다음에 하루 정도의 1일 거래 정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반기 보고서를 검토 처리를 해보니까 그때는 이제 분기 보고서죠. 분기 보고서를 검토 처리를 해보니까 얘네들이 부채가 너무 높고 부채가 그때 당시 7천억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유동자금 부분이 적자폭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네들을 갖다가 지금 상장 폐지 심사 조건에서 거래 정지 처리를 시켜놓은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첫 번째 게 그래도 어느 정도 호전이 나온 거고요. 이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뭐 유동자금 부분은 확보는 봐야겠지만 부채 비율은 줄어든 거기 때문에 지금 2025년도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게 지나가서 2026년도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장 공장 완공만 돼 있으면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 공급 계약건들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유동자금에 대한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지금 6,800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2,500억 정도를 부채 비율에 탕감 처리를 하는 걸로 사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남은 돈이 지금 한 4,300억 정도 남아요. 이 4,300억 원에 대한 이자가 지금 한 4% 정도 나올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원금 부분에 대한 거를 아주 일부분이라 조금이라도 갚는 수준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유동자금 확보가 됐다라고 대부분이 감사 처리 때 인정을 해줍니다.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건 이거예요. 2025년도 때. 근데 어쨌든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유상증자가 한번 밀렸죠. 원래 8월 2일 날짜, 8월 3일 날짜인가 이때 돈이 들어온다라고 했다가
지금 9월 3일 날짜에 돈이 안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17일 날짜에 밀렸는데, 지금 17일 날짜까지 이제 밀려버리니까 시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의 악재적인 첫 번째 내용은 무조건적으로 이제 사우디의 SDCC 회사가 불투명하다. 말 그대로 이 회사가 지금 한국 시장에서 한국 법인을 설립한 지 1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과연 4,050억 원에 대한 돈을 조달할 수 있는 게 맞냐? 그리고 이 회사에 이제 법인 주소지 등록이 저기 가산 디지털란 지역 쪽에 등록이 돼 있는데 거기를 찾아가 보면은 류광지라는 사람은 전혀 모르고 금양이라는 사람도 전혀 모른다라고 한다. 그리고 이 회사는 뭐 배터리 관련돼 있거나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금양에서 나온 얘기는 지난달 사우디 출장과 투자사 대표의 방한 미팅에서 강력하고 전폭적인 투자 의지를 재확인했다. 투자사가 당사의 원통형 배터리 기술에 신뢰를 보이고 있으므로 공장 준공과 양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금양하고 완전 반대되는 내용의 이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하나 좀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어쨌든 간에 금양이라는 기업이 이 유상증자를 진행하기 위해서 주주총회까지 진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의결 처리까지 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주주총회 소집 결의해가지고는 여기 보시면 사내이사 선임권까지 다 등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보통주를 갖다가 우선주 배정 처리를 받을 수 있게 그쵸 이익 배당 우선주식 해가지고는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주식 해가지고는 전환 처리까지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사내이사 선임의권, 사내이사 이태식 선임의권 했었고 이걸 다 의결을 시켰어요. 어떻게 보면은 회사가 운영되는 정책 방향에서의 완전히 변화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회도 등록시켰다라는 거. 근데 여기가 실질적으로는 4,050억 원의 돈을 넣을 수가 없는 회사고 실질적으로 이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도 아니고 관심을 보였던 회사도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사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까지는 될 거라고 보고 있진 않고요. 그냥 제가 볼 때 제가 지금까지 확인해 본 바로는 어쨌든 간에 이제 한국 법인이 1년밖에 되질 않았기 때문에 은행 측에서도 검증이 덜 된 그 법인 측에다가 특히나가 해외 자금으로 해가지고 4,050억 원의 돈을 넣는 거는 검증 작업이 굉장히 좀 복잡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는 이 돈이 불법 은닉 자금이 아닌지를 꼭 봐야 된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체 대금 자체가 사용처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 승인 부분에 대한 게 한국은행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승인 처리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좀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금양 측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사우디에서 한국 법인으로 들어왔다가 한국 법인에서 금양 측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절차가 오래 걸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4,050억 원의 돈은 이미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고 대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금양 측에서도 IR 처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돈이 들어오는 거는 크게 문제를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걸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건 어쨌든 기장공장 완공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유상증자까지 진행을 하고 재무적인 리스크 부분이 생겼던 게 결국에는 이 기장공장 부분에 대한 완공 처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왔던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4,050억 원에 대한 돈을 갖다가 포기를 하던가 돈이 안 들어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기장 공장에 대한 땅 매각밖에 저는 없다라고 봐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 지금 어쨌든 4월 14일 날짜까지 유예 기간을 줬어요. 그쵸? 방법이 있긴 있겠네요. 두 번째로 이제 스토어닷 부분도 좀 가능하긴 한데 스토어닷은 아직 불확실적인 부분이잖아요. 스토어닷이 다시 예전처럼 조율 처리를 해가지고 기장 공장의 지분을 갖고 가고 거기에서 이제 돈을 조율해줄지 이거는 이제 불확실성한 거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기장 공장에 대한 땅 매각 처리를 한 다음에 재매입 형식으로 해가지고 계약건을 체결하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지금 기장 공장에 대한 공장은 가치가 없어요. 완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빠르게 진행이 될 거거든요. 어차피 나중에 살 때 더 비싼 돈을 주고 사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도 좀 일정 정리 처리를 해드리면은 우선은 9월 17일 날짜에 무조건적으로 돈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 이제 미뤄지면 안 돼요. 그렇게 됐었을 때 9월 말일까지 해가지고 지금까지 부채 부분이 있잖아요. 아까 6,80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2,500억 갚아야 됩니다. 1, 2주면 다 갚아요. 그리고 이 사이 기간 안에 시공사 선정 들어와야 되고요. 감사보고서 제출해야 됩니다.
감사보고서 제출할 때 어떤 분들이 유동자금 확보 안 됐는데 어떻게 먼저 감사보고서 제출하냐 그러는데, 유동자금은 감사보고서를 갖다가 제출하고 나서 검토 처리가 일어나고 있을 때 중간에 유동자금 확보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추가로 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4월 14일 날짜까지 이게 지금 유예기간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반기보고서, 지금 그러니까 7월 1일 날짜부터 12월 말까지 나오는 실적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평가 처리가 끝날 걸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1분기까지, 내년 1분기까지 반영을 시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좀 간당간당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실적 부분은 이 부분인데, 자 그러면 시공사가 지금은 동부건설 쪽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2개월 내에 완공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10월달하고 11월달 해가지고 11월 30일까지 완공 처리시키고 12월달부터 해가지고 사우디건이 지금 12월달부터 가동이거든요. 이거 수주권 가동 처리 들어가가지고 이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 나오는데,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지금 7월 1일 날짜부터 12월 말일까지 해가지고 기장공장 부분에, 그러니까 기장공장이 돌아가는 게 딱 이 12월 달 한 달인데 여기서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이 폭발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올해는 텅스텐 부분을 봐야 돼요. 텅스텐. 지금 텅스텐 가격이 여기 보시면 최고치까지 올라왔어요. 14년 만에. 지금 그리고 계속적으로 금양 측에서도 이거를 좀 IR 처리를 좀 진행하는 것 같아요. 은은히 지금 증권사에 좀 나오는 게 텅스텐 부분이 22조 원 정도가 매장이 돼 있고, 우리는 리튬 부분에 대한 게 70조 원 정도가 매장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여기에서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이 나올 거다라고 은은히 짤알시로 좀 나와요. 지금 내용이. 그리고 이제 이 금양 사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계속 증권사 측에서 체크를 하는데, 그리고 특히나가 최근에 이 텅스텐 가격이 굉장히 좀 급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뭐 리튬 가격까지도 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광물 부분에 대한 부각 처리가 나오면서 좀 이게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는 저 부분 가지고 이제 넘어가야 될 걸로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2026년도 때는 아까 보셨듯이 공급 계약 건들이 많아요. 사우디 건도 있고 뭐 나노텍 에너지 건도 있고 필라이모터스 건도 있고, 그 뒤에 나오는 현대차나 아니면은 리비안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동안에 유럽과 미국에서 완성차 배터리 공급 논의하고 있다 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리비안 거예요. 이게 리비안 건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그 기장공장 완공 나오면은 수주권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공시가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매일매일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뉴스가 나올 때 이 적자가 어떻다, 그리고 이 회사의 유상증자가 입금이 안기 때문에 위기다, 이 말을 하지만 어떻게 진행이 됐었을 때 금양이 실질적으로 상장폐지 심사사유에서 재해 처리가 나오고 거래재개가 될 수 있는지는 얘기를 안 해요. 왜? 그 부분은 변동성이 많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미리 말을 해놨다가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렇게 감사보고서 제출을 하면은요, 실질적으로 10월달하고 11월달 정도에 감사보고서 제출하면 12월달 정도에는 상장폐지 심사사유에서 재해 처리는 될 수 있어요. 거래재개하고 상장폐지 심사사유와는 달라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1월달 정도부터는 이제 유동자금 부분도 나오고 부채 비율도 줄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한국거래소에 대해. 한국거래소에서 20일 동안의 심사 거치고 3거래일 내에 결정 처리돼서 거래 재개시키는 건데, 이게 지금 1월 달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2월에서 3월 정도에 거래 재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유예기한 줬었던 4월 14일 날짜 전에 간당간당 거래 재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케줄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뭐 물론 콩고 측에다가도 이제 유상증자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콩고 강산 부분에 대한 것도 인수가 완전 처리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자본가치 부분도 좀 더 늘어날 것 같아서 시가총액 부분에 대한 6,300억은 거뜬하게 넘어갈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저런 부분을 다 추적을 하고 나서 나중에 거래재개가 돼야지 이때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나는 어떻게, 이게 만약 지금 기관들은 여기에서 한번 흔들 거예요. 왜? 거래재개가 된 종목들은 무조건 거래량이 터지거든요. 그때 올라가려고 하면은 그 수급을 억지로 누르려고 하는 모멘텀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거를 참고 나는 올려쳤을 때 먹고 나올 건지, 아니면은 기관들의 그 수급에 당할 건지도 미리미리 추적 처리를 하시는 분과 안 하시는 분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2주가 이제 또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보니까는 오늘자로 해가지고 이제 한 15일에서 16일 정도, 아니 7, 8, 9, 10, 11, 12, 13일 정도 남았는데 시간 금방 갑니다. 여러분들 대응 처리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잘 체크하시고 꼭 가져가시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거래 정지가 돼 있어도 이 기업에 대한 추적, 그리고 그 추적을 끝까지 했었을 때에 대한 거래제가 됐었을 때의 대응, 그리고 그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좀 받고 싶고, 그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해석 처리를 정확하게 좀 하고 난 타점 부분을 잘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에 3091에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 해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 종목명, 이 하나오션 제 채널에서 많이 보셨죠? 특히나 제가 25일 날짜 전후로 해가지고 꼭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블록딜이 됐어요. 블록딜이 나와가지고 좀 눌리는데 지금도 대응 가능하시니까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수가 73,900원 구간, 총 비중 90%, 1차 매도가는 105,200원 구간, 매집이한 매도는 8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7월 7일 8시 51분에 발송 처리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정확하게 6일에서 10일 동안 가지고 있다가 전량 매도 처리를 하고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옆에 보이시는 010에 3091에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 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시장의 이 변동성에, 특히나가 거래 정지가 돼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기업이 사업성이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끔 조금씩 매매가 못한다고 해가지고 기업 상태에 대한 거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돼요. 예, 특히나가 지금 노동청 부분에서도 아마 오늘 이게 입건 처리가 됐을 겁니다. 5일까지 해가지고 체불액이 모두 청산되지 않으면 금양 관계자를 입건할 방침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곧 있으면은 이제 조사가 나갈 겁니다. 근데 17일 날짜에 돈 들어오면 크게 문제 없어요. 사실 돈 줘보면 되니까. 근데 17일 날짜에 돈이 안 들어오면 이것도 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추적 처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금양은 딱 이 정도 체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D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방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거를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백스는 대량 주주 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을 보시면은 젠백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 보유용 상하고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하세요 이렇게 발송 처리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다 가능하게 좀 해드리고 있고, 종목 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요즘에 수급 처리가 좋아지는 2차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 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 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객 예탁 자금이 66조 원에서부터 69조 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순환매 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 그 부분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 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미국의 군함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수출 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 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향이냐 SK 하이닉스 향이냐, SK 하이닉스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3091에 이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 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